8HP 변속기들은 이런 펌프가 달려 있는 타입이 있고 없는 타입이 있어요. 이 펌프의 역할은 오토스탑 기능이 있는 차량들. 오토스탑 기능은 오토스탑을 하게 되면 엔진이 꺼지고 바로 출발을 할 때 전기를 이용해서 항상 자동 변속기에 오일을 공급을 해서 차가 이제 스탠바이 할 수 있는 기능을 해주는 오토스탑용 오일 펌프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동에 걸게 되면 토크 컨버터에 있는 오일 펌프를 활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오일이 펌핑을 하고 있지만 엔진이 꺼지게 되면 토크 컨버터가 안 돌고 그로 인해서 오일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펌프를 이용해서 오일 공급을 하는. 근데 얘도 깨졌습니다. 전부 다 교환을 해야 돼요. 이것도 버려야 돼요. 뭐 아시겠지만 자동 변속기 이 밸브 바디를 분해할 때는 이렇게 볼트 사이즈가 틀립니다.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래서 이 큰 것만 다 분해를 하게 되면 이 자동 변속기 밸브 바디는 분해가 바로 돼요. 이렇게 바로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 이 차량은 이게 지금 메카트로닉에 들어가는 요 지금 솔레니더 밸브는 지금 솔레니더 밸브가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 있잖아요. 예. 여기에 있는 이 솔레니더 밸브는 변속 솔레노이드 밸브다. 그리고 이 맨 끝단에 있는 이 솔레니더 밸브는 우리가 기어 레버식, 기아식 그 구형 이런 아날로그식의 기어 변속이 아니고 버튼을 누르는 타입이기 때문에 파킹을 넣어주는 솔레노이드, 요건 파킹을 해제하는 솔레노이드 양쪽에 들어 있어요. 근데 이 메카트로닉 판이 다 깨져서 요거는 메카트로닉까지도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파손이 된 것들은 메카트로닉은 이게 안에 이제 필름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되게 전기의 전압과 전류에 예민해요. 이 부분도 지금 교환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다 깨져서 나갔고,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오일 펌프를 해주는 펌핑인데 요거 역시도 깨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교환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변속기 안에를 한번 마저 분해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게 자동 변속기 오일 펌프, 이 안에 펌프가 들어있고 이게 지금 클러치 안에 더 들어있겠죠. 자, 이 8HP들은 모든 자동 변속기가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클러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일까요? 이게 닳아서 없어진 거. 아. 이게 그나마 좀 정상적인 거. 이 두 가지만 따로 좀 비교를 해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봐도 두께 차이가 좀 나요. 그리고 얘가 닳아버린 거. 그래서 이 클러치들은 자동 변속기들은 지금 지금 보이시는 요 부분이 대략 한 40% 분해한 변속기 지금 40% 정도만 분해한 상황이에요. 여기에도 지금 클러치가 들어 있고 디스크 클러치가 들어 있고 요게 유성기어 요게 지금 출력축이겠죠. 트랜스포 케이스 연결되는 이 기어가 도느냐 안에 내접 기어가 도느냐 외접 기어가 도느냐에 따라서 기어 변속이 틀려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성기어가 또 들어있어요. 여기에도 유성기어가 또 들어있고. 그래서 이 타입들은 유성기어가 총 3개가 장착이 되어져 있어서 8단 변속기로 이루어져 있는 변속기. 옛날에 3단 변속기는 이 유성기어가 하나로 돼 있고 6단 변속기는 유성기어가 2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어 단수 10단 변속기 같은 유성 기어가 4개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 유성 기어를 이용을 해서 로우 기어, 하이 기어, 기본적으로 엔진 스피드를 엔진에 나오는 출력을 1대1로 가는 것들은 보통 5단 변속기들은 보통 3단이나 4단이 1대1의 회전수를 가지게 되고 10단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6단 변속기가 엔진 회전수 대비 출력축과 1대1. 이 8단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이것도 5단이 1대1의 회전 비율을 가지고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기어 1단부터 4단까지는 감속 기어가 이루어지는 거고 반대로 6단부터 8단까지는 증속 기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유성 기어를 활용을 해서 그렇게 기아 변속 패턴을 하는 거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작위로 지금 분해를 해봤지만 이 부분이 엔드 플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압 피스톤이 딱 작동을 했을 때 이게 올라가면서 마찰을 요 안에 있는 요 디스크와 이 기어를 잡아주는 구조. 이렇게 기어가 또 2개 있고 그리고 차량 키로수가 조금 있는 차량들은 이 허브가리 다 파먹은 흔적이 있어요. 다 파먹었죠. 다 파먹었죠. 기어 이빨이 돌아가는 자리. 자,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기어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디스크와 이 허브를 고정을 시켜주면 이렇게. 그래서 밑에 유압 피스톤이 딱 작동을 했을 때 이 드럼이 고정을 딱 하는 순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유성 기어, 캐리어 기어의 회전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변속기의 원리인데 이건 알루미늄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무조건 바꾸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먹은 건 바꿔야 돼요. 흔적이 있는 건 바꾸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눈에 띄게 파먹은 게 보이는 경우들은 계속 파먹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변속 충격을 발생시키는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변속기 쪽은 생각보다 조금 뭐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이제 분해를 하고 요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이 케이스가 깨진 거로 인해서 분해를 해야 될 게 많아요. 한번 잠깐 새 거하고 좀 비교를 잠깐 해보면 신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슬리브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슬리브를 빼서 또 이식을 해야 되고 이렇게 케이스는 신품으로 교환을 하는 거를 권해드려요. 물론 중고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고는 미션 어셈블리 형태의 제품을 구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저희 판단으로는 대동소이합니다. 이렇게 케이스만 구매하는 거와 중고 미션을 구해서 그냥 올리시는 건 지금 보시다시피 미션 안에 내부의 디스크라든가 허브 슬리브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또 그걸 분해해서 전체 오버를 하게 되면 비용이 오히려 더 그게 더 훨씬 더 고객님들한테 느끼기에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2번, 3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케이스만 딱 깨지고 했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좀 그나마 좀 합리적인 금액으로 미션까지 전체 이렇게 디스크라 뭐 슬리브 같은 경우도 교환을 해서 작업을 하면 아마 차주분이 차를 인도 받으셨을 때는 새 차에 준하는, 새 차보다 좋다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거의 새 차에 준하는 컨디션의 미션을 아마 인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게끔 저희들도 조금 더 세부적인 작업을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가 안 됐으면 이제 여기 이렇게 계속 쌓이는데 지금 여기는 그래도 관리가 잘 된 이게 편이네. 닦은 게 아닌데 지금 깨끗한데 이게 사진으로 사진 찍어놓은 게 있긴 한데 그 전에 거? 네. 그 바로 전에 전차 작업했던 거 X5가 있는데 이게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똑같은 부분 찍은 건데 이렇게 오일이 여기는 회전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잘 관리 안 하면 이렇게 쌓일 텐데 아, 그럼 원장님은 그래도 관리가 잘 된 그런 편이시네. 키로수가 20만이 넘었는데 이 정도면은 오일은 잘 교환하셨죠.
저 BMW V8기통 차량들 뭐 N63이나 S63 차량들도 가장 좀 BMW 중에 좀 이슈가 있는 차들이 이 메탈 베어링이 나가는 차들이 많아요. 요 안에 보면은 메탈 베어링이 나가는 차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사실 없어요. 오일 펌프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이 베어링이 안에가 있는 베어링이 나간다는 거는 오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아니면 뭐 밸런스가 안 맞아 갖고 나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오일 공급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오일 공급을 시켜주는 게 유일하게 이 펌프밖에 없어요. 펌프를 우리가 뭐 수동으로 뭐 테스트를 할 수도 없고 뭐 압력이 멀쩡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압력이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방 차원에서 바꿔주는 게 금액은 좀 비싸고 일도 좀 고되긴 하지만은 어차피 가스켓류 작업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저희도 많이 됐거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고객님이 차를 한 800만 원, 700만 원까지 수리를 했는데 몇 달 안 있어서 엔진이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버리면 이게 서로 되게 난처해요. 돈 큰 금액을 들여갖고 수리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엔진이 망가집니까?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비용을 좀 더 추가받고 펌프까지 작업을 하면서 얘기를 설명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일단 뭐 이상은 없을 수도 있어요. 이상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엔진이 망가져 버리면은 제 아는 후배 중에 엔진만 전문적으로 하는 원모터스라는 동생이 있어요. 이 엔진 안 만질라 그래. 진짜 안 만질라 그랬거든. 그만큼 만지기도 힘들고 작업을 해도 작업성 떠나갖고 좀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엔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엔진 통째로 교환들 많이 하시는데 금액이 살벌하죠. 그건 차값이 나와요. 지금 밸브 바디를 분해를 했어요. 이렇게 많은 종류의 지금 부품들이 다 분해가 돼요. 지금 보시는 이런 건 다 스프링 종류가 있는데 스프링이 전부 다 스프링 상수가 다 틀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틀린 이유는 이 안에 유압 회로를 들어가서 솔레노이드 밸브가 TCU 미션 컨트롤러 컴퓨터에 의해서 솔레노이드 밸브가 온 됐을 때 유압이 들어가고 대신에 또 다른 변속 2단으로 변속이 됐을 때 기존에 들어가 있던 유압을 해제시켜주는 리턴 역할을 해주는 리턴 스프링들이에요. 근데 이 스프링 종류가 틀린 것들은 그 해당하는 클러치에 맞게끔 유압이 또 다 틀려요. 유압이 틀리기 때문에 그 유압에 맞는 리턴되는 스프링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이게 저희들 표현은 이제 어큐뮬레이터라고 표현을 해요. 이 고무 오링이 요거는 그나마 어큐뮬레이터가 좀 살아있는데 이 어큐뮬레이터가 좀 오래된 차량들은 이 고무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저앉아서 충격 흡수를 못 해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 각 어큐뮬레이터들이고, 요거는 이제 밸브가 튀어나오지 말라고 잡아주는 스토퍼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밸브 종류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이게 8HP70 밸브 바디에 들어가 있는 플레이트 판이에요. 플레이트 판이 지금 검은색 미로 회로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런 부분들처럼 이게 이렇게 장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장착이 되어지는 건데, 이 밑에 어퍼 밸브 바디와 로어 밸브 바디 사이에서 누설을 방지해주는 가스켓이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눌린 자국 보이실까요? 이렇게 지금 눌려있는 게 보여요. 네. 요게 어큐뮬레이터의 유압을 잡아줬다 뺐다 하는 책 밸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렇게 돼 있으면 유압이 누설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품의 플레이트로 교환을 해야지만이 또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올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밸브들이 이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전부 다 분해를 해 놓은 게 이렇게 이제 밸브 바디라고 지금 분해를 하는 거고요. 밸브 바디와 같이 붙어 있는 TCU, 어떤 분은 테컴이라고도 표현하고 TCU 트랜스미션 컨트롤 유닛, 또 어떤 데는 TCM 트랜스미션 컨트롤 모듈, 이 좀 뭐 단어들이 사용하는 게 좀 많은데 저희들은 흔히 그냥 뭐 테컴 혹은 TCU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이렇게 깨져버린 TCU, 요게 미션을 컨트롤하는 컴퓨터, 요 안에
플래시롬과 EEP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롬에 있는 데이터를 ECU라든가 BCM 다른 컴퓨터와 통신을 하면서 이제 변속을 시켜주는 장치죠. 요거를 다른 중고를 저희가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고를 똑같이 클론을 해줘야 되지만이 사용이 가능해요. 중고는 이미 어떠한 다른 차량에 장착이 되어져 있어서 그 차량에 있는 TCU, 이모빌라이저 혹은 뭐 ABS 모듈, BCM 다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게끔 그 안에 플래시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EEP롬에 또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모두 다 리딩을 해서 중고 제품에 라이트를 해야지만이 똑같이 클론화 시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뭐 다른 진단기 전용 장비도 가능은 하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똑같이 복제하는 클론화 작업하는 것도 한번 잠깐 저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똑같은 거를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지금 파손되어진 지금 TCU 테컴이에요. 요거를 데이터를 이 안에 있는 OBD 커넥터도 있고 이렇게 핀을 저희가 매직이라는 장비를 활용을 해서 이 차체에 연결되는 거를 이제 컴퓨터로 연결을 시켜서 이 안에 있는 EEP롬 데이터와 플래시 데이터 두 개를 리딩을 해서 TCU에 다시 또 라이트를 하게 되면 두 개가 똑같은 이제 클론이 되는 거겠죠.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보다 안정적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데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비용을 조금 낮춰드릴 수가 있어요. 신품으로 하면 무조건 신품을 한다고 하면 좋죠. 저희들도 좋습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스트레스 덜 받고 훨씬 좋은데 합리적인 수리 방법을 이제 찾아서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해드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정말로 많은 장비가 필요해요. 차종별로 다 틀리고 저희가 이게 얼핏 보기에도 여기 장비가 좀 많이 있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TCU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단순하게 그냥 뭐 변속을 시켜주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로직에 의해서 운전자가 1단부터 8단까지 변속을 할 때 가속 페달 궤도를 TPS 궤도량을 20% 궤도하게 되면 변속이 빨리 되고 혹은 뭐 30%, 40%, 50% 혹은 풀가속 100% 다 궤도를 하게 되면 변속이 늦게 되잖아요. 그걸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미션 컴퓨터예요. 예전에 요즘 차량들은 너무 많이 진화가 돼서 똑똑해져서 자기가 알아서 하는 학습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있는데 예전 차량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몇 RPM이 가면 변속이 되게끔 해주는 이제 뭐 그런 것들 가능하게끔 했었는데 요즘 차량들은 이제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8단 변속기들이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들은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차량이 좀 똑똑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원래 차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클론화 시키게 되면 작업을 좀 빨리 할 수도 있고 또 완벽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클론 장비를 활용을 해서 이제 마무리했으니까 빨리 조립을 마무리해서 이제 메르카바 작업실로 이동을 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